푸른밤 종현입니다. 필사라고 해서요. 내게 감동을 준 글귀나 시를 손으로 직접 옮겨 적는 것이 아주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유행은 돌고 도는 거라고 유명 작가들의 글이 담긴 필사책이 요즘 서점에서 아주 인기라고 하죠. 시인들은 종이에 글을 적는 것을 손으로 생각한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데요. 쓰다 보면 장문의 시 한 편쯤 금세 외우게 되는 것도 그렇고요. 머리로는 정리가 어려운 것들도 손을 통하면 확실하게 느낌이 온다는 거죠. 가장 쉬운 예로 일기를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책상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끄적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손으로 글을 쓰며 생각이라는 걸 하기에 꽤 괜찮은 시간이긴 하죠. 6월 2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6월 25일) 토요일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트래비스의 Waiting to Reach You 였습니다. 네, 밤에 잘 어울리는 노래였어요. 네. 자, 필사에 대해서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써서요. 옮겨 적은 적이 있긴 해요.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적어보려고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뒀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것들은 좀 손으로 적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뇌리에 좀 박히기도 하고 필사라는 이 뭔가 유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필사라는 이 문화가 좀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저 최근에 필사 관련돼 있는 책을 받은 적이 있어서 되게 색다른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글씨체에서 풍기는 어떤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서 어떤 뭐랄까 이제 그냥 인쇄되어 있는 책과는 다른 어떤 옮겨 적은 사람만의 감성도 좀 묻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토요일이죠.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해요. 영화 전문기자 신기주 기자님 모시고요. 3부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채워지는 코너죠.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어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인터파크 투어, 한국닛산, 한진관광, 자유투어, 다우닝산업, 유록스, 부영주택,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한 대선 예비 후보는요, 공약으로 UFO와 외계인에 대한 파일 공개를 걸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드넓은 우주의 어딘가 정말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인디펜던스 데이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또 영화 막 보고 오셨다고요? 네, 인디펜던스 데이 2편이 나왔죠. 리서 존스가 나왔는데 그 가서 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영화 극장 풍경이 있던데 어떤가요? 갔더니 극장에 저 같은 아저씨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디펜던스 데이 1편 한 네. 20년 전에 나온 그 작품을 또 추억하며 맞아요. 그때 그 감성으로 직장인들이 퇴근해갖고 영화를 보러 와서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아저씨들이 뭐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머리도 벗겨지시고 심지어 딱 보니까 이사 부장 차장이야. 이렇게 셋이 다 쪼로로 나란히 앉아서 손잡고 보더라고요. 예. 손을 좀 안 잡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네. 이제 회사에 업무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보면요,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자 누가 이 영화 보자고 했는지 시만 썼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보시고 오신 거잖아요. 네, 96년도, 20년 전 영화니까 사실은 거기 있는 아저씨들이나 뭐 저도 아저씨니까 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96년도에면 요즘 관객들 분들은 뭐 무조건 멀티플렉스 가서 영화 보잖아요. 그런 것도 멀티플렉스가 도입된 게 1998년도, 99년도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큰 극장도 없어요. 그냥 동네 극장 가서 인디펜던스 데이를 봤던 거예요. 네. 이렇게 재밌구나. 면서 영화에 재미를 붙였던 저 같은 아저씨들이 20년 전 생각하고 봤다가 뒤통수 맞고 가는 영화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1편은 사실 1편과 또 같은 감독이 연출을 했죠. 이 롤랜드 에머러이가 물론 이게 이런 선수 있죠. 왜 보면 매 경기마다 타율 변화가 많고 안정적이지 못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롤랜드 에머러이도 약간 영화마다 기복이 심한데 특히나 인디펜던스 데이는 그 롤랜드 에머러이의 출세작이었는데 네. 전편 1편의 어떤 그 상업성을 잘 살리지 못했다 싶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또 짠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이 영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름만 들으면 사실 모르실 수 있거든요. 이 전작을 안 보신 분들은. 그렇죠. 96년도 영화를 네. 극장에서 못 보시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봤다 네. 하시는 분 꽤 있으실 거예요. 뭐 개봉했을 때는 초등학생이었다. 뭐 이런 분도 있으실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인디펜던스 데이의 기본 얼개는 이제 외계인의 침공에 관련된 얘기인데 네. 아까 잠깐 이제 뭐 UFO 외계인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가한테 아직도 잘 알려진 클래식한 외계인 영화는 E.T. 같은 또는 미지와의 조우 같은 영화들이죠. 말하자면 그 외계인이 있어. 스티븐 스필버그의 세계관이겠지만 그 외계인이 그 지구에 왔지만 그게 그 에너미는 적은 아닌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와 전쟁을 펼칠 만큼 악한 외계인은 아닐 것이다라는 상상이 있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아니다. 외계인들은 나쁜 놈들일 것이다라고 믿는 상상이 한 갈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옛날에 그 미드 시리즈 있었죠. V라고 그 파충류 외계인 뭐 모르는 표정을 저는 쓰시다니. 모릅니다. 저 같은 세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제가 미드를 많이 안 봐요. 제가 미드를 안 봐서 그래요. 되게 상실감 가득한 표정을 지으시네요. 정격 제트 작전 이런 걸 아세요? 제목은 알아요. 이럴 수가. 하여튼 그런 그래 여기 인디펜던스 데이의 그 차장 부장 이사님들은 다 아시는 그 시리즈예요. 그 V 시리즈를 보고 외계인은 그 나쁜 놈들일 거야라고 상상하다가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가 딱 개봉하니까 역시 맞아. 맞아 떨어진 거군요. 그런 세계관에 접목된 영화인데 외계에서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외계 우주선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1편 얘기하는 겁니다. 각 도시마다 위에 상공에 떠서 이제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 처음에 봤으니까 이제 그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외계인과 처음엔 평화적 소통을 해보자. 뭐 이렇게 시도하지만 결국 알고 봤더니 그냥 무작정 때려 부수고 침공하러 온 나쁜 악당 집단이었던 거죠. 결국 그거를 이제 뒤늦게 그러니까 미국의 파일럿이 있고 그리고 뭐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뭐 미치광이 과학자가 있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기도 해서 결국은 외계인을 물리친다라는 구조예요. 네네. 근데 사실 인디펜던스 데이 1편은
그 1편 내내 그러니까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게 그 7월 4일 그러니까 미국의 그 독립기념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이 전 세계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 미국 중심주의가 굉장히 짙게 깔린 영화거든요. 요 즈음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예. 역시 대통령이 뭐 액션 주인공이죠. 아 사운드 잘해. 네. 비행기 그러니까, 안에서 그 흔들리는 비행기에서 중심도 잘 잡고. 맞아요. 근데 그게 대단합니다. 재밌는 거는 그 즈음에 미국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아까 그 왜 UFO의 외계인에 대한 파일 공개한 사람 있죠? 그 남편. 예. 그분의 남편. 그렇죠. 그 시절에는 젊은 대통령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반영이 되어서 빌 풀먼이라고 여전히 팬들이 많은 그 네. 남자 배우가 당시에 40대 정도 되는 아주 젊은 대통령을 연기하면서 본인이 직접 전투기를 몰고 나가서 외계인을 물리치는. 아 대통령이요. 네. 대단하네요. 아 그거 결제는 누가 했나요? 중요 결제는.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 시기에 그 어떤 미국의 상황과 미국에 대한 국가적 이미지가 반영돼 있는 영화이기도 했고요. 네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외계인에 대한 생각도 반영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할리우드가 크기로 승부를 하죠. 그러니까 좀 볼거리 때려 부수고 그 사이즈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 박스 오피스를 강타했던 당시에 한 8억 불 정도 벌었다고 하는데 와 정말 대단한데요. 당시에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같은 해 그 비슷한 시기에 이레이저라는 영화로 그 개봉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정말 탑스타였거든요. 네. 이 제목처럼 됐죠. 그냥 지워졌어요. 싹 그냥. 인디펜던스 데이 덕분에. 네. 그때부터 롤런드 에머레이는 이른바 그 재난 영화의 달인이 되었죠. 그렇군요. 그 에머레이의 그 이후의 그 작품들을 보면 뭐 투마로우, 뭐 2012 이런 영화들 다 사실은 어떤 유의 재난 영화입니다. 심지어 이제 2013년에 나온 화이트하우스 다운 같은 영화들은 그 백악관 자체가 무너지는 이야기인데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하는 또는 조연으로 한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런 류의 영화로는 일정 정도의 세계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가 제발 잘 되셨어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래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스미스의 Please, Please, Please Let Me Get What I Want. 2945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Good times for a change. See the look I've had can make a good man turn bad. So please, please, please let me. 더 스미스의 Please, Please, Please Let Me Get What I Want. 듣고 왔습니다. 자,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에 네. 대해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1편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앞에 해주셨습니다. 네. 대통령이 탄 전투기가 외계인의 우주선을 격파하고 네. 세계 평화를 지켜내나요? 미국 행동이 대통령이 막 휘날리고 오늘이 뭐 전 세계 독립기념일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대단하네요. 그래서 2편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미국 중심주의를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 90년대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과 많이 달라요. 멀쩡한 나라였어요. 네네. 그래갖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전성기 국가했던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세계관이 먹혔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네. 사람들이 덜 불편하게 받아들였죠. 근데 이 편을 만들기로 한지는 오래됐었대요. 사실 시나리오들이 꽤 있었고 네. 그 이 편 워낙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속편을 당연히 만들고 싶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속편이 잘 안 만들어지다가 딱 맞춰서 20년 만에 2016년에 야, 이 정도면 근데 사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려서 네. 새롭게 이제 뭐랄까 팬덤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예 새롭게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근데 팬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사, 부장, 차장. 예. 네. 아니 손잡고 와서 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이 보면요. 그 이사 부장 차장님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보자고는 안 봤을 거예요. 아이들은 이 영화에 대한 향수가 없지만 그리고 아내분들이 계실 텐데 아내분들은 남편분과 영화를 안 보시겠죠. 그러니까 이사 부장 차장님들이 같이 보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기본 얼개는 향수를 자극해요.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1편에 나왔던 배우들이 총출동합니다. 전부 똑같이 나오나요? 네, 같은 다 배우로? 똑같이 나와요. 네. 와. 빌 풀먼,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젊은 대통령을 연기했던 인물은 이제 퇴임한 지도 오래됐던
퇴임한 이 왕년에 이제 은퇴한 전 대통령을 연기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제프 골드브럼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네네. 뭐 꺽다리에 팔 긴 배우일 텐데 보통 뭐 저세대 영화 팬들은 그 더 플라이라는 네. 그 사람이 미친 과학자가 연구를 순간 이동 연구를 하다가 그 순간 이동하는 기계 안에 파리가 하나 들어가는 바람에 인간이 파리와 유전자가 결합돼서 인간이 파리가 되는 엄청난 걸요. 네. 대단한데 보통 상상이 정말 이런 세계관은 정말 뭐랄까 90년대 네. 초 이때쯤 미국 영화 같아요. 맞아요. 이 세계관 네, 정말 네. 정말 뭐랄까 그런 우스꽝스러운 컨셉과 과학의 발전의 교합이랄까요. 네, 네. 그 제프 골드브럼 전 보면 저는 그냥 파리채만 생각나요. 아 그래요? 근데 제프 골드브럼이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이른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보다 먼저 외계인이 침공을 먼저 예측했던 과학자로 나오거든요. 네네. 제프 골드브럼이 다시 나와요. 이제는 이제 승진을 해서 이제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어 있고 혹시 나사인가요? 나사보다 더 높은 대단해. 그러니까 지구 방위 사령부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20년 전에 지구를 침공했어. 네네. 그러니까 20년 뒤에는 다시 올 거를 알고 있겠죠. 언젠가 또 올 것이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구 방위 사령부를 만들고 각 나라가 협력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계인의 그 우주선들이 그러니까 격침당해 있으니까 그 기술을 분석해서 세계의 과학 기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네네. 20년 동안 많은 것들이 발전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걸 이끄는 인물이 그 제프 골드브럼이 연기한 이 과학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프 골드브럼의 아버지 근데 한 명이 안 나와요. 96년도 인디펜던스 데이 1편에서 흥행 그 수훈갑 중에 하나는 윌 스미스였거든요. 근데 사실 당시에 지금이야 윌 스미스가 영화 배우로 더 입지가 탄탄하지만 당시에는 윌 스미스는 그냥 래퍼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윌 스미스가 영화 배우로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낯선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윌 스미스가 등장해서 배우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영화 2편에서는 윌 스미스가 안 나옵니다. 윌 스미스는 영화 안에서는 그냥 그 훈련 도중에 20년 사이 동안 그 훈련 과정에서 이제 사망을 했고 저런. 대신에 양아들이 등장해요. 그 1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윌 스미스가 같이 살던 그 여자가 있는데 네. 그 여자가 전 남편하고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아들을 같이 입양해서 키웠는데 그러니까 같은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공군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배우들이 그러니까 관객들 입장에서 보면 20년 전 영화에서 봤던 그 배우들이 20년 동안 어떻게 변해 있고 극중 배역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변화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죠. 빌 풀만은 많이 늙었구나. 네네. 뭐 제프 골드브럼은 여전히 팔이 기네.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특이한 거는 비비카 A 폭스라는 여배우가 있어요. 네. 아마 영화 보셔도 잘 눈에 띄지 않을 텐데 인디펜던스 데이 1편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윌 스미스의 그 동거녀로 나오거든요. 네. 당시에 정말 어리고 앳된 배우였는데 아주머니 되어서 나오십니다. 그 정도로 이제 뭐랄까 1편을 본 사람들이라면 네. 2편을 보고 배역으로도 향수를 느끼게 되는. 그렇죠. 영화 내의 어떠한 스토리로 이제 뭔가 향수를 찾는다라기보다 배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간간히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대입이 되면서 더 많은 나만의 추억도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한 시대를 강타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가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뭐 국제시장, 해운대 또는 뭐 도둑들 네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20년쯤 뒤에 보면 뭐 도둑들의 김혜수 씨, 전지현 씨 이런 여배우들의 변천사를 알 수 있겠죠. 도둑들 뭐 리서전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나오는데 그 배역들이 똑같이 다 나오고. 뭐 그 배우들의 딸들 역할도 막 누가 나오고. 김수현 씨가 또 막 나오고. 맞아요. 뭐 많이 떴네 뭐 이런 외계인이니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것 때문만으로도 그 영화를 보게 되는 관객들이 있겠고 또 이제 어쨌든 이게 블록버스터니까 새로운 관객들을 유입시키는 요소가 있을 텐데 네. 자 이제부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롤랜드 에머러이 영화 중에 그 고질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1998년도 영화입니다. 많이들 알고 있죠. 그 1996년도에
인디펜던스 데이 1편이 나오고 나서 워낙 흥행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고질라 영화를 만든다고 하고 롤런드 에머로이가 연출을 맡았대요. 모두가 네. 기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게 사이즈가 중요하다. 아, 또 키우나요? 이게 카피였어요. 말 그대로. 고질라는 왜 음, 거대 괴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실 때려 부수는 거대 괴수고 그 괴수의 사이즈가 중요하다. 망했어요, 이 영화. 저는 사실 극장에서 보지 않았고요. 뭐 TV에서 이제 영화 전문 채널들에서 뭐 수십 번 틀어지는 걸 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사이즈는 안 중요해. 제발 사이즈가 안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런 괴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뭔가 되게 뻔한 엔딩들이 있잖아요. 다 때려 붙였어요. 물리쳤어요. 근데 어디 하수구에 알이 한 두세 개 남아 있었는데 그 알이 꿈틀꿈틀하면서 영화가 끝난다든지. 그래 속편. 뭐 이런 되게 뭐랄까 전형적인 그렇죠. 네. 후속작을 예고하는 그런 엔딩들 이런 것들이 또 있었을 수 있는데 이 감독이 만든 거군요, 그거. 맞아요. 네. 사실 이때부터 에머로이 감독은 그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이즈 집착증이 계속 있는데 인디펜던스 데이 2편 리서전스에서도 그 사이즈 갖고 승부하려고 하다가 패가 망신하죠. 아, 그렇군요. 그 패가 망신한 이야기 광고 듣고 와서 들어볼게요. NBC FM for you.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 앞서서 고질라를 또 연출하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지우고 싶을 거예요, 고질라. 근데 물론 좋은 영화들도 만들었잖아요. 투마로우. 아, 맞습니다. 내일에 한번 만드나봐. 네. 투마로우는 참 저는 재밌게 봤어요. 저도요. 하지만 고질라 때의 그 사이즈 집착증.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있죠. 그 블록버스터 감독들은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런 식의 재난 영화 전문으로 하는. 네네. 그 롤랜드 에머러이 감독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스토리 라인이 있죠. 말하자면 인류, 그러니까 뭐 한 나라 뭐 말할 것도 없고 인류 전체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뭔가가. 재난이 닥쳐요. 그리고 그 재난 안에서 이제 두 부류의 인물이 등장하죠. 그 재난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자들. 대부분 뭐 에머러이 감독 쪽에서는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과 내각에 있는 인물들이고 정치인들, 군인들인 것이고 또 한 명은 그 재난에 책임을 질 수 없을 만큼 힘이 약한 이름 없는 존재들. 근데 그 존재들한테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가족이고 뭐 아들이고 딸이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재난 영화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제가 보면 롤랜드 에머러이거든요. 물론 이 공식은 굉장히 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반복했을 때 끊임없이 흥행이 된다는 걸 입증해낸 감독이 롤랜드 에머러이인데 그리고 두 안에서 이제 영웅이 등장하기도 하고 비겁한 이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 에머러이 감독 안에서 그 항상 대통령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대통령이 그 인류 또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또 한편 이제 군인 또는 그 용감한 어떤 그 맞서 싸우는 군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어쨌든 누군가 앞서서 그 재난 앞에서 이제 그 저항하거나 이제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이 일군의 집단은 힘은 없지만 그러나 지키고 싶은 존재들이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들이 관객들한테 공감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도 그 누군가한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이 거대한 재난. 근데 결국은 그 재난에 휩싸인 사람들한테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재난 자체가 현실감 있고 압도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뭐 그냥 딱 보였을 때 에이 뭐야라고 이제 흘려 넘길 만한 영상이 아니라 그런 예를 들면 고질라 같은 거. 도대체 고질라가 어디서 등장하냐고요. 뭐 알 속에서 나오나? 그 아이는 어디서 나와요? 근데 정말로 한강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괴물 같은 경우는 한강에 뭐 들어간 어떠한 이 안 좋은 성분들 때문에 변형된 물고기잖아요.
고질라는 뭐죠? 고질라는 뭐 방사선 이런 걸 거야 아마. 걔도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욕심이 불러일으킨 괴수군요. 뭐 그렇죠. 네. 나쁜 근데 거네. 사이즈가 너무 말도 사이즈가 안 너무 됐어. 커. 문제는 뭐냐면 고질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재난의 크기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 필연적으로 관객들이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으면 그 사실 그 이후부터 전개되는 스토리는 뻔하거든요. 딴 세상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 에머리 감독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그 딜레마일 텐데,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에서도 네. 뭐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외계인 우주선이 등장해요. 네. 그런데 그 우주선의 크기가 그래요.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미국 대통령이 여자예요, 또 여기서. 네네. 그러니까 그 미국 대선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에머리 감독은 알고 보니까 대선에 영향을 주나 봐. 네. 좀 그런 측면이 있나 봐요. 네네. 어쨌든 그래갖고 그 이 여자 대통령이 그 외계인이 침공하니까 외계인 우주선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착륙했냐고 물어봅니다. 네. 그랬더니 대서양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 군인이 대서양 어디 그랬더니 대서양 전체요. 얘기하는 거죠. 대서양 전체. 네, 그냥 우주선 크기가 대서양만 해요. 네. 그거 어떻게 이겨요? 잠깐만요. 그게 그러면 그거 타고 왔다고요? 네, 우주인들이? 맞아요. 네. 올 때까지 몰랐어요? 아니 그 올 때까지 몰랐어? 대서양만 하는 게 너무 커서 몰랐나 봐요. 와, 대단하네요. 외국인들 기술력. 참. 그걸 정말. 숨기고 다니 그렇게 큰 걸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크기를 대단합니다. 예. 결국 이 크기의 집착증이 멸망을 재촉하는데 결국 비행기가 착륙하는 비행기도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대륙이라고 얘기할까요? 한 우주 대륙이 착륙하는 과정이 한 20분에 걸쳐서 보여지는데 그 과정에서 대서양 연안에 있는 모든 도시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뭐, 그럼 대서양도 말라 비틀어지나요? 뭐 대서양 그건 그 헤일이 거대한 헤일이 일어나고 롤런드 에메르의 영화 중에 헤일이 안 일어나면 그 영화가 아니죠. 그러네요. 근데 거기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두바이에 보면 그 버즈 알 아랍이라고 그 정말 수백 층짜리 왜 톰 크루즈 나오는 그 미션 임파서블에 나왔던 그 건물 있죠. 그 건물이 그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빨려 올라가서 런던으로 떨어져요. 뭐야 그게? 어머 그게 뭐야? 어머 저게 뭐야? 빨려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런던으로 떨어져? 버즈 알 아랍이 날아갔고 버즈 날아갔고 런던 타워 위로 막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어쩌려고 저렇게까지 사이즈 키우나.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이제 우주 존재가 온다라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저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재밌게 봤어요. 네네. 어쨌든 공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롤런드 에머리한테 박찬욱 감독을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가씨 그렇죠?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그 이후부터는 그 차곡차곡 공식을 따라가되 공식을 좀 더 세련미 있게 캐릭터를 좀 더 정감 있게 그러니까 공감이 가게 만들어주길 원하죠. 특히 그 빌 풀먼이나 제프 골드블럼 같은 그 옛날 배우가 등장하는데 네. 향수도 있겠다. 잘만 살려주면 그러면 그 압도된 뒤에 영화의 그 스토리 따라갈 텐데 시나리오가 앙상한 거예요. 그래요. 네. 20년이나 기다려서 나온 작품인데 좀 네. 안타깝긴 했겠네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빌 풀먼이라는 그 배우가 연기한 그 예전의 이제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은 그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 네. 그 한때는 인류를 구했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데 많이 망가져 있어요. 뭐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대통령이 알고 봤더니 그 외계인과 교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네. 능력이 생긴 건가요? 생겨버린 아니면 거죠. 그 1편 때문에. 1편의 1 이후로 그런 능력을 또 갖게 됐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걸로 이야기를 풀려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외계인한테 중심에는 여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왕만 깨면 그러면 외계인이 다 죽는다. 무슨 이게 게임도 아니고 갤러그야? 예전에 그 영화 외계인이 침공한 영화인데 외계인의 정신과 연결돼 있었던 그 영화도 있었는데 좌우 연결이 안 됐나 봐요. 네. 그 영화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케이지라는 남자 캐릭터가 나오고요. 네. 죽어도 계속 다시 살아나는. 저기 엣지 오브 투모로우. 엣지 오브 투모로우. 그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대장만 죽이면
다 이긴다. 인디펜던스 데이가 그 정도까지 갔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왕을 죽이면 그 외계인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 자체가 네. 굉장히 앙상한 거죠. 그냥 외계인과 연결된 대통령이 연결돼 있어서 어떤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여왕을 죽이면 인류를 구할 수 있다. 갤러그와 비슷한 거죠. 끝판왕이 있고. 그 말하자면 인디펜던스 데이 1편은요. 네. 우리가 그냥 때려 부수는 블록버스터라고 말은 하지만 생각보다 스토리가 탄탄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물론 마지막에 이제 외계인을 쳐부수는 그 열쇠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1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계인을 무찌르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유치해요. 당시에 컴퓨터 바이러스를 네. 외계인 그 우주선에 주입을 해갖고 우주선이 망가지거든요. 같은 CPU를 쓰나 봐요. 그렇게 기술적인 문제를 자꾸 물어보면 같은 어떡해요. 마더보드를 쓰나 봐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2000년대가 되기 전이잖아요. 96년도, 98년도에는 네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2000년이 되면 2000년 00시 00분에 모든 컴퓨터가 다 Y2K 라고 셧다운되고 하죠. 인류가 멸망한다는 소문이 되게 파다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때 심장 두근두근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요? 나도 네. 믿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믿음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설득이 됐죠. 네. 근데 지금의 어떤 시나리오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빈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롤런드 에머러이가 투마로우 때 보여줬던 것 같은 짜임새가 거의 안 나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리더들이 있으면 평범한 사람들을 구하는 인간미 넘치는 스토리가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인디펜던스 데이에서는 있었어요. 네. 심지어는 인디펜던스 데이 1편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대통령의 영부인이 추락을 하고 추락한 과정에서 그 아주 평범한 사람들끼리 재난 안에서 서로 그 영부인을 구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디펜던스 데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의 공감대를 일으키는 부분이었으나 리서전스에는 그런 요소도 거의 없어요. 그냥 붕괴와 멸망의 시나리오들로 이어지죠. 어찌 보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 파괴되는 모습들만 이제 줄을 계속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떤 스토리적인 개연성이 적다 보니까. 맞습니다. 눈요깃거리는 많은. 거기서 이제 한 가지가 더 그냥 이 영화의 변화한 지점인데요. 어떤 거냐면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에서는 인디펜던스 데이하고 달리 인류를 구하는 국가가 미국만이 아니에요. 당연히 중국도 있죠. 그렇군요. 다른 나라도 많은데 네네. 결국 미중 연합입니다. 그래서 달 기지에서 그 외계인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있는 달 전초 기지의 사령관도 중국인. 그리고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특수한 비행사들 집단 안에서도 가장 미인은 중국 미인.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젤라 베이비라는 그 중국 여배우가 나오는데 예. 아세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르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그렇군요. 전 처음 본 배우인데 그분 하여튼 그 분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안젤라 베이비가 나올 때 현실감은 떨어져요. 그 가냘픈 손을 가지신 분인데 특전사 요원인 거죠. 태양의 후예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네요. 네. 영화다 보니까 사실 영화 우리 우주 관련돼 있는 영화들도 보면 그 촬영을 위해서 몇 개월간 훈련을 거치고 그 캐릭터에 맞춰서 몸의 캐릭터를 변화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안젤라 베이비 분은 다이어트 하신 것 같던데.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안 맞춰서. 네. 제일 예쁜 1등 미녀니까. 네. 좀 더 미를 가꾸셨을 수도. 외계인 침공에 맞춰서. 자 그래요. 이렇게 또 중국에 대한 얘기들도 이 영화 내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군요. 네, 사실은. 중국 시장을 노린 측면이 있겠죠. 네. 요즘에 이제 나오는 헐리우드 영화 중에 중국 시장을 이제 관가할 수 있는 영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2016년에 나온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리서전스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어볼 만한 부분일 거예요. 96년도에는 인디펜던스 데이 또는 미국 중심주의, 미국이 전 세계 전 인류를 지켜. 이게 스토리가 먹혔다면 세계 시장에서 물론 당시에 중국 시장 자체가 막혀 있었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미국 혼자서 전 인류를 구한다는 스토리가
전 세계 관객들한테 그닥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중국 관객들을 노리려면 당연히 중국인 사령관, 중국인 여배우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노래 한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피오나 애플의 Across the Universe. 이 곡은 5012님 신청곡입니다. Words are flowing out like endless rain into a paper cup. They slither while they pass, they slip away. 네, 피오나 애플의 Across the Universe 듣고 왔습니다. 자, 인디펜던스 데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좀 더 얘기를 나눌까요? 다른 이야기도 함께해서. 저는 사실은 롤런드 에머레이의 최고 작품은 2004년도에 만들어졌던 투마로우라고 네. 생각하는데 어쨌든 롤런드 에머레이는 지금 현존하는 감독 중에서 재난 영화를 가장 잘 만드는 감독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해운대 같은 영화들도 어쨌든 그 롤런드 에머레이 인디펜던스 데이의 어떤 적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난 영화를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만들었고 네. 가장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감독이죠. 재난 영화의 시나리오는 아주 전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투마로우는 재난의 크기 또는 재난의 그 디테일 뭐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롤랜드 에머레이를 그냥 멸망의 달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네. 이 멸망의 달인이 모든 걸 멸망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그리고 멸망의 비주얼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투마로우 개봉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전 세계가 얼어붙었다라고 하면서 각 도시의 랜드마크들 건물들이 얼어붙어 있는 장면들이 나라마다의 포스터였어요. 상당히 똑똑한 프로모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공감대가 일어키고 기후 네네. 변화 이런 거는 그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지금조차도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외계인보다 훨씬 더 와닿는 어떤 재난이었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뭐 뉴욕에서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니 아니면 뭐 자유여선상이 얼어붙기도 하고 파리에서는 당연히 에펠탑이었겠고 한국 서울에도 있었죠. 숭례문이었어요. 네네. 얼어붙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 세계 관객들이 이 영화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근데 딱 봤더니 재난만 나오는 게 아니었고 재난 과정에서 데니스 퀘이드하고 제이크 질레난이 부자지간이죠. 네. 결국 기후학자인 데니스 퀘이드가 아들을 구하러 가는 그 긴 여정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재난 자체는 그 순간부터 환경, 그러니까 변화하는 어떤 주인공을 둘러싼 어려운 그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부터는 주인공의 인물의 스토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자기 반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투마로우가 결국은 적도 부근까지는 모든 그 빙하기가 와서 인류가 얼어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대부분이 얼어붙고 미국 정부조차도 멕시코로 이전을 하죠. 그 멕시코의 거꾸로 이제 미국 아시겠지만 미국 남쪽의 국경에서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투성인데 네. 정반대로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는 난민들이 생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메시지도 던져주거든요. 네네. 반면에 이제 인디펜던스 데이 리터전스에서는 그 배경을 어느 순간부터는 영화의 배경이 되고 이제부터 스토리가 시작돼야 되는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배경 설명만 하고 있어요. 네. 거대한 우주선, 뭐 여왕, 뭐 외계인, 뭐 거대한 수없이 많은 뭐 외계 전투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 관객들의 몰입을 방해하죠.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모로우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랄까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나온 영화에서는 조금 뭐랄까 계속된 설명으로 관객들이 그냥 그래서 스토리는 그래서 스토리는 이런 걸 계속 물어보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인디펜던스 데이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갔던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96년도에 봤던 기억이 여전하고 저는 이런 영화가 가장 훌륭하다기보다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분명히 본 영화인데 텔레비에서 또 하면 또 봐요. 그런 영화들 있죠. 중간부터 봐도 끝까지 봐요. 예전에 강영철 감독, 이 써니 만든 감독이 저한테 해준 얘기거든요.
자기는 그 중간부터 해도 끝까지 보는 텔레비에서 해줘서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저는 굉장히 와닿고 오래 기억에 남는 얘기이기도 해요. 네네. 저한테도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어떤 영화가 있으신가요? 인디펜던스 데이. 1편. 예, 1편이요. 보다 보면 그 결론을 알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 장면에서는 이게 나와야지. 이 장면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 대사를 치는데 이런 것까지도 외우고 있으면서 계속 보게 되는. 그게 포인트가 뭐냐면 그게 신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이게 동어 반복을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네네.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것인데 인디펜던스 데이는 어떤 신화적인 그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죠. 그게 뭐 여러 가지 비판받을 구던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흡입력이 있는 스토리라인이라면 미스터 존스는 그게 없어요. 중간부터 보더라도 끝까지 봐도 재미없어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히 안타까워요. 네. 상당히 재밌는 영화가 또 1편인데 2편까지는 좀 재밌어줘야 3편은 대부분 망하잖아요. 3편도 나오겠더라고요. 또 마지막에 또 알고 보니까 그 여왕이 안 죽었습니까? 아니 뭐 또 영화에 후계자가 있나요? 보세요. 억울하시. 나만 보기 억울하다. 네. 자, 그래 오늘 영화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눴고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들으시고 노래 들으시고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주 기자님 안녕히 가세요. 네. 자, 샘 김의 마마 돈 워리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할게요. 연락도 잘하면 멍청한 우리 아들 잘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말을 이번에야말로 라는 말로 바꿔라. 그때 사연을 보냈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번에야말로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십시오. 손편지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푸른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6810님 고3 수험생인데요. 할 공부는 아직도 많은데 모든 게 다 지겨워요. 독서실도 집도 답답하고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기계음도 질리네요. 친한 친구가 장난을 쳐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제 목표를 위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갈수록 왜 이럴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좀 버겁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럴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휴식을 좀 취해주는 게 좋기는 한데 막 다 짜증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공부를 해야 되라는 이 압박감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니까 오늘 내일 정도는 좀 정신적으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본인만의 취미 생활이라든지 혹은 뭐 휴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힘내십시오. 최은서님, 저녁 먹었는데 잘 밤에 배가 고프네요. 오늘도 쓱 들렸다가 갑니다. 조기찬의 서울 하늘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근데 새벽 2시 이제 가까워지면 배가 고픈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왠지 그때까지 깨 있으면 대부분 이제 저녁밥을 먹은 지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눈 떠 있으면 대부분 꼬르륵 소리도 나고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식 문화도 생기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늦게 자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TV라든지 이제 IPTV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돼서 그런지 그 외에도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많이 보급이 돼서 그런지 밤늦게까지 정말 늦게 안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그래도 저는 밤에 많이 드시는 건 좀 자제함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에도 좀 속이 더부룩하지 않나요? 먹고 바로 자거나 그러면. 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조기찬의 서울 하늘 듣겠습니다. 조규찬의 서울 하늘 듣고 왔어요. 푸른밤 가족들 사연 계속해서 만나겠습니다. 5483님, 더운데 시원하게 파더선의 오픈북 듣고 싶어요. 저는 치킨을 잘 안 먹는데 푸른밤 들으면서 오랜만에 치맥을 하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오늘 치킨 먹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뭐죠? 켄터키 프라이드 그거 먹었어요.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다가 사 먹었어요. 사서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가서 여러 가지 사이드 메뉴가 많이 나와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치킨뿐만이 아니라 감자튀김도 있고 무슨 비스켓도 있고 막 에그타르트라고 하나요? 그것도 있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신났어요. 0702님, 쫑디 저 남자친구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살도 빼고 귀도 뚫고 화장도 해보고 예쁜 옷도 사고 정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요. 아직도 없어요. 꽃다운 20살이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연애도 못 해보면 어떡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꽃다운 건 20살뿐만이 아닐 거예요. 너무 그렇게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살 빼고 귀 뚫고 뭐 화장하고 예쁜 옷 입는다고 여자친구 생기면 뭐 다들 있겠죠. 근데 이거랑은 다르게 외적인 부분과는 다르게 또 내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야 또 이제 사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첫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외적인 부분에서 끌릴 수도 있지만 이제 사귄다라는 건 그것 말고도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기다림이 중요하더라고요. 연애는. 신정호님, 저는 오늘 집순이 놀이를 했어요. 늘어지게 잠도 자고 보고 싶던 영화도 보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봐서 파스타도 해 먹었어요. 오랜만에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니 행복하네요. 요즘 제가 푹 빠진 가수 신현이와 김루트의 그와 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집에서 푹 쉬는 것도 참 좋죠. 대부분 이제 휴일이 되면 왠지 밖에 나가야 될 것 같고 주말이 다가오면 약속을 잡지 않으면 나의 주말이 이렇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되면서 조바심을 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집에서 푹 쉬는 것도 되게 좋은 휴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만히 그냥 멍도 때려보고 TV로 못 봤던 밀린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보기로 보고 그런 것도 참 즐겁죠. 양지명님, 이번 학기에 멕시코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과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가 됐는데요. 금요일마다 만나서 인사동부터 남산, 남이섬 등을 돌아다니며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멕시코로 돌아가요.
너무 아쉽고 서운하네요.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외국인 친구들인 거겠죠? 네. 그 친구들에게 좋은 추억들 많이 또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에도 또 같이 갔던 곳들은 남아 있으니까 그곳에서 또 친구들을 추억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또 사연자분도 멕시코 가셨을 때 연락을 해서 많은 것들 배워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사동, 남산, 남이섬 이런데 저는 뭐 가본 적은 있지만 여기서 뭔가를 뭐 해보고 추억 만들고 그래보질 않았어가지고 멕시코에서 온 친구들이 아마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파더선의 오픈북, 그리고 신현이와 김루트의 그와 나 두 곡 듣겠습니다. Sometimes you'll find me I'm reckless but easy to deal with on weekdays but you know 구름 뒤에 숨어서 너를 훔쳐보고 있나 같아. 네, 파더선의 오픈북, 그리고 신현이와 김루트의 그와 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유은화님, 짝사랑하는 남자한테 고백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사람이 저한테 적금 들고 있냐고 물어보더니 자기 회사에 투자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1,000,000원이나. 순간 이 사람은 나를 돈이나 고객으로 보는구나, 여자로 안 보는구나 싶어서 서글프고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다시 생각하니 화가 나요. 고백하려던 제 마음은 로맨스였는데 코믹으로 만들다니. 혹은 범죄 액션? 저한테 사기치려는 건 아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상황이 꽤 꼬였네요.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아휴, 모르겠다. 전 이런 상황이 제 주변에서 혹은 저에게 벌어진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 고민만 계속되는데, 글쎄, 투자도 그렇고 고백도 그렇고 다 철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65님, 중학교 2학년인 딸이 도서실에서 이제 막 들어왔어요. 피곤하고 잠이 올 법도 한데 2시간만 더 공부하고 잔다고 하길래 오늘 자고 내일 하라고 했더니 오늘 할 범위는 꼭 다 하고 자야 된다고 하네요. 절 닮아서 고집이 센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고집은 기특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멋지네요. 그런 고집은. 그러니까 내가 세운 어떤 오늘의 목표, 할당량을 이제 채운다라는 책임감이니까 스스로의 약속도 지키는 그런 멋진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사연자분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 테니까 맛있는 음식으로 함께 좋은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승현님, 기말고사까지 다 끝내고 고향집에 내려와서 듣는 라디오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좋네요. 에릭남의 오래전 안녕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고향집에 지금 내려가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 정말 편하고 또 왠지 세상과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도 이제 고향집이 주는 되게 푸근한 감성들이니까 만끽하고 오시길 바라고요. 신청하신 노래는 틀어드리겠습니다. 에릭남의 오래전 안녕 듣고 오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나는 지금 여기에 하염없이. 에릭남의 오래전 안녕 듣고 왔어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선님,
저는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캐나다에 온 지 3개월쯤 됐는데요.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도 처음이고 머나먼 타국에 홀로 있다 보니 마음이 많이 힘드네요. 영어를 공부하러 왔는데 생각보다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지도 못해서 더 지쳐가는 것 같아요. 요즘 카이저 치프스의 Coming Home이라는 노래를 자주 듣는데요. 가사에 난 네 옆에 있을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을 때까지 네 옆에 있을게.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인지 들으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푸른밤에서도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멀리서 보내주신 사연인 것 같아요. 3개월 전쯤에 가셨다고요. 막 그리움이 시작될 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저도 이제 해외에 오래 나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한 달에 길어도 이제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들어오니까 이렇게 뭐 몇 개월씩 멀리 가 있었던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중국 가본 게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제 타지에 좀 오래 있다 보면 되게 뭐랄까요. 친구가 생기기 전까지 그리고 친구가 생긴 후에도 이제 막 엄청 친근해지기 전까지는 혼자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푸른밤 함께 하시면서 달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주자주 찾아오시길. 8573님, 오늘 생일인데 시험 기간이라 놀지도 못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민기야 생일 축하해 라고 해주세요. 그럼 힘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민기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시험 기간에 생일이신 분들은 이제 성인 돼서도 시험 기간이잖아요.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생일이 시험 기간인 경우가 많잖아요. 많이 겹치니까 힘내시고 시험 마무리하시면 또 시원하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104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냉동식품 코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찬바람을 너무 많이 쐬어서 이 여름에 감기에 폭 걸려버렸네요. 지금 집에 언니가 오랜만에 2살 조카를 데리고 와 있는데요. 엄마가 감기 옮을지도 모르니까 늦게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래요.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 감기가 좀 물러갈까요? 핍스 하모니의 Work From Home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아픈데 어떡해요. 그래요. 빨리 낫길 바라고요. 이제 아기는 이제 면역 체계가 조금 연약하여 이렇게 쉽게 전염될 수 있어서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푹 주무시고 또 푹 쉬어야 빨리 낫는 게 감기인데 힘내시길. 카이저 칩스의 Coming Home 그리고 핍스 하모니의 Work From Home 이 곡은 타이 달라 사인이 함께 했습니다. I worry about nothing. I am wearing a nada. I'm sitting pretty impatient, but I know you gotta put in them hours. I'ma make it harder. I'm sending. 카이저 칩스의 Coming Home 그리고 피프스 하모니의 Work From Home 타이 달라 사인이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3099님, 쫑디님 날씬하고 예쁘지 않으면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가치라는 것에 외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요? 제가 자격지심에 핑계를 대고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냥 외모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주절거려 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좀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외모의 아름다움이 전부가 아니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예. 글쎄 가치와는 좀
다른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외적인 부분은 사람의 가치에 따지자면 뭐 그걸 업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외적인 가치, 외적인 그 뭐랄까 아름다움을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글쎄 건강한 정도가 제일 좋지 않나요? 저도 사실 운동하고 막 많이 가꾸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물론 미적 욕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좀 몸이 좀 안 좋아졌을 때 되게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을 때 항상 느끼거든요. 아, 운동 진짜 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그때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외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뭐 그러다 보면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이제 또 많은 매력을 뿜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두리님, 일 때문에 10년 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6개월 정도 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랑 4개월 넘게 떨어져 있답니다. 4년을 넘게 만나면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다가 갑자기 6개월이나 떨어져서 지내려니까 맨날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이게 뭐 일 때문에 오게 되는 경우에는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방법이 없잖아요. 일 빨리 마무리하시고 들어가셔서 멀어져 있었던 시간만큼 더 끈끈한 사랑 나누시길. 5501님, 요즘 회사 팀장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언제는 제가 필요하다고 꼭 이 팀에 남아달라고 사정을 하더니 이제는 제 포지션이 애매하다면서 다른 팀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거 있죠. 싫은 거 참아가면서 겨우 적응을 했는데 완전 고생할 게 뻔한 팀으로 가라고 하니까 서럽고 눈물 나네요. 종현 DJ가 신청곡으로 위로 좀 해줄래요?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부탁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휴, 이거 좀 속이 많이 상하시겠네요. 그리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싱숭생숭 하실 상황인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글쎄 이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인 부분의 설명이 조금은 덜 돼 있어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 뭐랄까 힘내라는 이야기 그리고 신청하신 곡을 틀어드리는 일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이 좀 그래도 수월하게 사연자분 마음이 최대한 편한 쪽으로 풀렸으면 좋겠네요.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듣고 오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듣고 왔어요. 전수연님, 책에서 이런 구절을 봤어요. 노력하면 행복해진다고 기대하지 마라. 도망쳐 도착한 곳에 낙원은 절대 없다.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력하면 행복해진다 믿지 마라가 아니라 기대하지 마라 라고 한 거니까요. 그리고 도망치지 말고 기대하지 말라는 말에 작은 오기가 생겼어요. 나약하게 보이지 말아야겠다. 조급함에 쫓기지 말아야겠다고요. 하지만 매일 그렇게 다짐을 해도 어느새 뒤돌아보고 쓸데없이 남과 비교를 하는 제가 저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생각이라는 게 나를 돌아보고 옳은 길로 이끌어주기는 해도 가끔은 생각을 좀 가볍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랑 되게 비슷한 분 여기 출몰 되게 비슷한 분 출몰 막 단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활 패턴 막 비교해보고 막 그리고 어떤 말에 옥이 생겨서 그 말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 근데 이런 거 전 좋다고도 생각을 해요. 가끔은 내가 정해놓은 어떤 룰이나 내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어떤 문장 때문에 나의 좀 일상이 피곤해지고 그런 경험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좀 뭐랄까 나의 가치관,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더 인간다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은 되게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 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간을 두고 좀 깊이 있게 좀 고찰을 해봐야 될 문장이긴 하네요. 노력하면 행복해진다고 기대하지 마라. 도망쳐 도착한 곳엔 낙오는 절대 없다. 이 두 문장 좀 시간 두고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 두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아 이거구나 이런 뜻이구나 싶을 때 얘기를 좀 더 나눠드릴게요. 7381님, 분당에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입니다. 이제 곧 기말고사 시험 기간인데요. 정신없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즐겁게 수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이번에 평균 85점 이상 맞으면 수업 대신 야외에서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종현 DJ가 저희 학생들에게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아이들이 열공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근데 반평균이 85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쉽지 않을 텐데.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시험 문제를 누가 내세요? 직접 내시나? 직접 내시면 뭐 85점 넘게 좀 기출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뭐 그러기 위해서 뭐 내건 뭐 공약은 아니실 것 같아요. 어쨌든 수업하는 친구들도 즐겁게 공부하고 좋은 성적 얻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께서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많은 것들 또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 대하는 데는 항상 배울 게 또 있으니까요. 최정은님, 시험 기간이라서 새벽 3시까지 공부하다가 자려고요. 시험 기간만 되면 피곤하지만 푸른밤 들으면서 잘 버티고 있어요. 혼내의 3am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새벽 3시까지 그래요. 힘내십시오. 푸른밤 끝나고도 1시간이나 더 이제 공부를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힘내시고요. 저도 혼내 참 좋아하는데 이 노래 들어보죠. 혼내의 노래입니다. 3am.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준비한 곡은 송인섭 트리오의 Wind of Summer입니다. 이번 달에 발매된 앨범에 실린 곡인데요. 송인섭 트리오는 2013년 1집을 발매한 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점도 있는데요. 리더 송인섭 씨가 푸른밤에서도 자주 소개를 해드리는 밴드 못의 베이시스트라고요. 못도 올해 초 오랜만에 신보를 냈었죠. 자, 그럼 재즈 트리오와 밴드 못 사이를 종횡무진하는 송인섭 씨가 이끄는 송인섭 트리오의 이 노래 Wind of Summer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